지역화폐,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다는 취지로 이미 전국적으로 170여 개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오는 30일 지역화폐 동백전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역화폐 등장을 반겨야 할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출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화폐 동백전이 오는 30일 출시됩니다. 내년도 발행 규모는 3천억 원. 부산에서 소비되는 돈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부산시의 기대입니다. 자금이 여기로 유출되는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도 그렇고 또 여러 자치단체에서 지역 화폐를 도입하는 데도 있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난 7월부터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논의를 했고. 하지만 지역화폐 출시를 반겨야 할 지역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동백전 출시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체크카드 형태로 발행되는 동백전은 부산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또 백화점, 대형마트 등 업종 불문 사용 가능해 지역화폐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체크카드지만 지역, 업종 제한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강화했다는 게 부산시의 입장이지만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체크카드 있으면은 내 계좌에 돈이 들어있는 만큼 부산에서도 쓸 수 있고 또 서울에서도 쓸 수 있고 또 수부에서도 쓸 수 있고 전통시장에서도 쓸 수 있지만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어디에서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화폐 기능이 체크카드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동백전은 스마트폰 전용 앱 설치 후 회원 가입을 통해 신청하거나 은행에 가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모바일 취약 계층 등의 접근이 힘든 점도 상공인들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부산시가 지역화폐 출시를 강행할 경우 운행 대행사 선정 등 부산시의 지역화폐 출시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전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노인 요양시설 각 층마다 피난구역을 만들라. 화재 대비한 이 같은 건축법 시행령이 있어도 무용지물인 실태를 전해드렸습니다. 비슷한 경우입니다. 오늘도 노인 환자의 특성상 건물에 경사형 대피로가 꼭 필요한데요. 이걸 법으로 설치하라고 해놨지만 따르는 노인 요양병원은 채 10%도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조재영 기자입니다.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꺼지기까진 단 6분. 그런데 무려 21명이 숨졌습니다. 스스로 대피가 힘든 와상 환자. 노인들이라 앉아서 그대로 연기에 당한 겁니다. 거동자, 불편자가 많기 때문에 자력 대피가 거의 불가능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부산의 이 요양병원엔 나선형의 미끄럼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한층 내려오는 데 필요한 소요 시간은 단 3초. 거동이 힘든 노인 환자의 경우 화재 시 이 미끄럼대를 통해 대피시키면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불만 하나 갖다 놓으면 기술로 내려가는 아주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남 무안의 이 요양원은 5개 경사로를 만들었습니다. 대피 시 이동식 침대를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이처럼 2층 이상에 위치한 노인 요양시설엔 경사형 대피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경사형 대피로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데 불이 나면 엘리베이터는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필요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예외 조항을 끼워 넣어 지키지 않아도 되게 만든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클 것 같고요. 법은 또 개원하기에 대한 가장 낮은 이제 마지노선 정도인데 그 정도로만 설치하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굳이 경사로를. 굳이 돈 들여가며 지킬 필요 없는 법 탓에 부산 지역 노인요양시설 259곳 가운데 경사형 대피로가 설치된 곳은 채 10%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난 방화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경사로 설치 시 관할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법령이.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고시원 화재 피해가 잇따르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부산 미세먼지의 주범, 자동차가 아닌 선박, 항만입니다. 특히 부산항은 세계 10대 대기오염 항만 중에 하나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요. 부산항이 미세먼지를 포함한 유해물질 잡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송강모 기자입니다.
국내 물류 1번지 부산항의 모습입니다. 트랙터들이 쉴 새 없이 컨테이너를 나르고 짐을 실은 화물차도 줄지어 이동합니다. 정박된 선박 배기구에는 잿빛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릅니다. 육지와 바다에서 이들이 내뿜는 각종 대기 유해 물질은 바람을 타고 그대로 부산 도심으로 날아듭니다. 이 부산항의 하역 장비 2,000여 대 중 50%가량이 디젤 연료를 사용합니다. 이 장비들이 연간 배출하는 대기 오염물질 양은 7,700톤을 넘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 항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부산항 클린화 정책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경유를 주 원료로 육상 유해물질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내뿜고 있는 야드 트랙터는 단계적으로 LNG 연료 사용으로 전환되고 연간 오염물질 750톤을 배출하는 트랜스퍼 트랙터에도 유해물질 80% 이상을 걸러주는 여과 장치가 설치됩니다. 나머지 장비에 대해서도 전기화하고 앞으로는 차후는 수소 전지 등을 사용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항만 최대 미세먼지 배출원인 선박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당장 내년 9월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은 0.1% 이하로 낮춰야 하고 항만 주변을 운항하는 배는 시속 22km 이하로 속도가 제한됩니다. 선박 배기가스 저감 장치 지원, 그리고 육상 전원 공급 설비 확충 등을 통해서 항만 지역의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세계 10대 대기 오염항으로 꼽힌 부산항. 정부와 부산항만공사는 육해상 배출 규제 등을 통해 오늘 2022년까지 부산항 오염물질 배출량의 30%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법원이 지자체의 바닷속 과세권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부산고법 제1행정부는 한국석유공사가 청구한 세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취득세 등 10억 원을 부과한 게 정당하다며 울산시와 울주군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법률이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로 관리 주체를 구분한 취지는 바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지 지자체 과세권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울주군은 지난 2016년 한국석유공사에 취득세 등 약 27억 원을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석유공사가 세금 일부를 환급받고 나머지 10억 원도 돌려달라며 울주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사직역과 부전역을 잇는 초읍선이 다시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부산 진구가 사직운동장부터 어린이 대공원, 서면 등으로 이어지는 부산 도시철도 신규 노선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초읍선은 총 길이 8km에 12개 역에 위치하며 사업비는 4,400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2년 새 7명이 사망한 위험한 부산항이라는 제목, 일면 기사에 올라와 있습니다. 201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부산항에서 모두 5명이 숨지고 95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최근 북한 간만부두와 부산항 신항 5부두에서 발생한 사고 2건까지 포함하면 모두 7명이 숨졌다는 겁니다. 근로환경을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남구 전시행정에 멈춘 2기대 청춘열차라는 제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남구청이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전통시장 청년창업 창원 지원 사업인 2기대 청춘열차가 입점 업체들의 이단 폐업으로 텅 비었다는 소식인데요. 떠난 청년 상인들도 또 시장 상인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지만 남구청의 사태 해결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좀 더 따뜻한 겨울 외투를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산은 날이 온화하더니 오늘은 다시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4.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 4도가량 떨어졌고요. 한낮에도 10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고 대기질도 무난합니다. 단 경남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부산은 오늘 가끔 구름
구름만 많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내륙은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이 10도, 양산 11도, 창원은 9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동쪽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넘나들겠고요.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올라서 다음 주는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성탄절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주요 행사를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부산 규제자유특구 혁신네트워크 킥오프 회의가 오전 9시 30분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부산의 혁신 사업을 발굴하고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매달 한 차례 정기회 또는 임시회를 열 계획입니다. 중기부는 1, 2차에 걸쳐 전국적으로 14곳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습니다. 2019 크리스마스 다운나 마켓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립니다. 생활과 의류, 액세서리 등 부산시 대표 브랜드를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40여 곳의 마켓을 개설합니다. 또한 제로페이 특화 마켓을 마련해 제로페이 이용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부산시 주민참여예산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오전 11시 시청 행정자치국장실에서 열립니다. 올해 두 번째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19편이 출품됐으며 대상 1편과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 등 모두 6편의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입상작들은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와 각종 홍보물을 제작할 때 활용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이주 노동자들이 어제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거리에 나섰습니다. 안전하게, 인간답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달란 겁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8년 전 한국에 정착한 중국인 57살 A씨. 김해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 취직해 밤낮 없이 하루 12시간씩 일해왔습니다. 지난 9월 유방암 수술을 받은 뒤 공장으로 돌아온 그에게 회사는 갑작스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我命安좋아, 手续很少, 집에 쉬무, 나이 많다, 나 어떡해요? 마음 너무 안 좋아요. 지난 9월에는 태국 출신의 한 미등록 체류자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낭떠러지로 추락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이주 노동자 사망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88명의 이주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졌고 2017년 107명, 2018년 136명으로 그 수는 점차 증가해 왔습니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10%인 42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여전히 일하면서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속의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이주 노동자 현실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유엔은 매년 12월 18일을 이주 노동자의 날로 정했습니다. 세계 이주 노동자의 날을 맞아 부산 외국인청 앞에 모인 100여 명은 이주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등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세계 이주 노동자의 날. 하지만 이주 노동자들은 여전히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며 한겨울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연말을 맞은 화랑가에는 요즘 다양한 장르의 전시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각에서 시작해 회화로까지 영역을 넓힌 젊은 작가의 전시와 또 현대미술의 한 분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키네틱 아트 전시회 두 곳을 소개합니다. 문화산책 정세민 기자입니다. 슬픔과 상심, 절망을 작품의 소재로 삼는 감성빈 작가의 개인전이 부산에서 열립니다. 조각에서 시작해 회화로까지 영역을 넓힌 작가의 작품전에는 조각과 회화,
설치 등 30여 점의 신작들이 선보여집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을 여러 형태를 통해 표현해낸 작품에서 작가는 궁극적으로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도 여기 와서 자신의 어떤 슬픔의 감정들이 있다고 한다면, 응어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잠시 내려놓고 서로의 어떤 고통을 공유하게 된다면은 여기서 발생한 어떤 공통의 고립감들이 서로에게 잠시나마 위로 같은 걸 주지 않을까라는. 처절하도록 슬픈 장면을 과장이나 왜곡이 없이 고스란히 화폭에 옮겨놓은 작품을 통해 슬픔의 깊이와 무게를 짐작하게 합니다. 쉴 새 없이 오르내리는 석유시 축이, 그 아래로 출렁이는 전구, 그리고 양옆의 거울. 작가는 무한으로 쓰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 고찰하게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미세하게 움직이는 조직, 뇌에서 발생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온몸으로 퍼져가는 과정을 통해 작가는 이별의 아픔을 표현했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두 개의 엄지손가락, 핸드폰과 리모컨 등 손가락으로 정보를 얻고 보내는 현대인의 한 단면을 묘사했습니다. 일반 관객분들이 이제껏 봐왔던 평면적인 작품이랑 달리 어느 정도 일정 영역의 관객들이 진입하게 되면 작품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는 방식으로서 아무래도 보통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재미있고 흥미를 유발하기에 좋은 작품들이 왔습니다. 아직은 다소 낯선 장르지만 이번 전시회는 현대 미술의 새로운 장르인 키네틱 아트의 매력을 물씬 느끼게 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연제구 연산터널에서 38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멈춰있는 차량들을 들이받는 등 차량 6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등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퇴근길 일대 도로는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앞선 차량의 정체 상황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서양에서 침몰해 22명이 실종된 스텔라 데이지호 선사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 5부 심리로 열린 폴라리스 쇼핑의 김완중 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선사 관계자 5명에게 징역 1년에서 3년을, 선사법인에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폴라리스 쇼핑은 영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원 안전을 도외시해 죄가 무겁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는 처형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3일 밤 남구의 한 식당에 들어가 처형 B씨 부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차량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망상에 빠져 처형 부부를 무참하게 살해했고 죄책감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벤투호가 황인범의 결승골을 앞세워 숙적 일본을 무너뜨리고 동아시아 축구연맹 E1 챔피언십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남자 축구 대표팀은 어제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열린 동아시아 축구연맹 E1 챔피언십 3차전에서 일본을 1대0으로 꺾었습니다. 전반 28분 황인범은 김진수가 왼쪽 측면을 돌파한 뒤 내준 패스를 상대 수비 사이로 강력한 왼발 슛을 날려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한국은 통산 5번째 정상에 오르며 역대 최다 우승과 함께 대회 첫 3연패, 개최국 첫 우승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는 21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리는 UFC 파이트 나이트 부산 경기를 앞두고 사전 이벤트인 공개훈련 행사가 어제 부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의 정찬성, 최도호 선수와 프랭키 에드가, 알렉산더 라키치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참석해 부산 팬들을 만났습니다. UFC 경기는 국내에선 4년 만에 부산에선 처음 열리는 대회로 라이트 헤비급 랭킹 8위 볼칸 웨즈 데미르와 플라이급 랭킹 4위 알렉산드레 판토자 등 톱 랭커들이 일찌감치 출전을 확정해 팬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 9차 회의가 어제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분권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7대3 달성을 위한 2단계 재정 분권 방향과 지방분권 국회 입법 동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지역 성장 중심의 국가 균형 발전과 해양 자치권 확보 등의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올해 부산항 물동량이 2010년 이후 최저 증가율을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말까지 부산항의 총 물동량은 20피트 컨테이너 2,190만 개로 지난해 2,166만 개보다 1.1%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항만공사가 올해 목표로 내세운 2,250만 개에 60만 개 모자라는 수치로 증가율 1.1%는 한진해운 파산 여파로 물동량이 0.2% 줄었던 2016년을 제외하면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부군수 임명 권한을 두고 마찰을 빚은 부산시와 기장군이 협의회를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기장군은 부단체장 임명과 관련해 부산시와 구군이 참여하는 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규석 기장군수가 내년부터 부군수를 임명해온 관행을 거부하고 자체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부군수의 2명이 임명되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돼 왔습니다. 부산시의회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의원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부산시의회는 대학원 연구보고서 대필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모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를 오늘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좀 더 따뜻한 겨울 외투를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산은 날이 온화하더니 오늘은 다시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부산은 4.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 4도가량 떨어졌고요. 한낮에도 10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고 대기질도 무난합니다. 단 경남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늘 아침까지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부산은 오늘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올라서 다음 주는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성탄절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